치워 당장 그 휠체어 치우라고 극장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안내원의 고함이 가득 찬 공연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소리에 출처를 찾았다. 누구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한 관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면 몰라요. 저 사람 휠체어 탄 채로 공연장 안에 들어가겠대요. 안내원이 다시 손흥민을 향해 소리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분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또 다른 관객이 항의했다. 권리 내가 여기 이 극장의 내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건 본 적도 없고 이 규정 위반 행위를 묵인할 수도 없어. 안내원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도 안 쓰는 듯 코웃음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저도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정당하게 구매했습니다. 손흥민이 애써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어떤 티켓을 샀든 난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건 규정 위반이야. 공연 중에 움직이기 힘든 물건이나 장비를 객석 한가운데 둘 수 없다고 안내원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그럼 저쪽 구역에는 왜 휠체어석이 있죠? 주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보통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전용 좌석이 따로 있잖아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찍기 시작하며 말참견했다. 저 사람이 아무나인 줄 알아. 저분 손흥민 선수야. 한 관람객이 흥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 아니 축구선수 손흥민 말이야. 그 토트넘에서 뛰는 옆에 있던 다른 관객이 속닥였다. 맞아요. 그 손흥민이야. 한국 대표팀 주장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라고. 스타면 다야. 유명하면 규정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안내원은 코를 골며 지적했다. 자꾸 이렇게 버틸 거예요. 보안 요원을 불러야 정신 차리려나. 보안 요원 불러요. 불러. 저쪽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나가라고 하면은 법적 문제 생길 텐데 각오하세요. 옆에서 공연을 기다리던 다른 관객이 과격하게 응수했다. 어이 당신 말 조심해. 여기 정책은 절대 공연 중 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좌석에 두지 못하게 해요. 일반 의자는 접이식이라 긴급 상황 시에 빠른 대피가 가능하지만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건 예외가 아니라고 안내원이 씩씩대며 한 손으로 휴대용 무전을 들어 올렸다. 저는 부상 때문에 이동 보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할 때 이미 제 상황을 설명해뒀어요. 좌석 위치도 극장 측이 배정한 것이고요. 손흥민이 신분증이며 진단 서류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듯 가방을 가리키며 차분히 항의했다. 그런 서류, 여기선 필요 없어요. 난 규정만 지키면 되거든. 안내원이 손을 내저었다. 당신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축구 선수가 왜 드라마 공연을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요. 특히 오늘은 중요한 후배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이어서 지원 차원에서 왔습니다. 손흥민이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안내원의 시선은 여전히 거만하기만 했다. 그게 뭐 어쨌든 당신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데 공연 중간에 또 움직여야 하면은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될 거 아니에요. 안내원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이봐요. 본인이 원하면은 인터미션에 화장실 정도는 다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어요. 앞자리에서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 관객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항의했다. 주변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누군가가 이거 너무 심각한 차별 아니야 하고 소곤댔고 영문도 모른 채 휴대폰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다. 누군가는 촬영 중인 듯 플래시가 깜빡거렸다. 안내원은 자신이 곤란해졌다는 걸 느꼈는지 입술을 삐죽이며 무전을 쥐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다들 지금부터 공연 시작까지 5분도 안 남았으니 조용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직원이 가운데로 다가오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이 극장 이름이 더하모니 극장이었나? 이런 논란은 처음 보네. 한 관객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저기 어제 영상 채널에서 광고도 하던 곳 아니었어? 구독해달라고 부탁하던 그 채널 맞는 것 같던데.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 맞아. 이런 식이면은 사람들이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이 사건 오늘로 끝나진 않을 거야 하고 답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좌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내원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매서운 눈길을 주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죠. 공연 시작 후에 이동 보조 장치에 대한 불만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은 저는 바로 당신을 퇴장 조치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용히 공연을 관람할 거예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 극장 측에서 당신에게 특별 조항을 허용한 문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든 보안 요원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곧 있을 갈등을 예고하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표정에는 불안이 묻어났지만 어떻게든 공연을 보기 위해 참아내려 하는 듯했다. 몇 분 뒤 내부 방송이 울렸다. 더하모니 극장에 오신 여러분,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늦으신 분들은 조용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흘러나오자 객석은 차츰 어둠 속으로 잠겼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연극이 시작되었다. 안내원 얘기 들으셨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대 뒤편 좌석에 앉은 한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귀띔했다. 어머, 들었어요? 손흥민이 왜 휠체어를 탔대요? 부상을 크게 당했나? 내가 듣기로는 훈련 중 발목을 다쳤다고 하던데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은 한동안 이런 이동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저 안내원 너무 무례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은 오늘 이 극장 크게 욕먹겠는데 글쎄요. 오늘 공연에 평론가들도 많이 온다던데 이런 장면 목격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두 사람은 공연 시작 벨이 울리자 재빨리 입을 닫았다. 그러나 극장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은 술렁임이 감지되었다.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연기를 펼쳤다. 손흥민은 가능한 한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1막이 끝나갈 즈음 발목 통증이 도지는 건지 그는 잠시 다리를 조정하려고 휠체어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저 뒤편에서 조용히 공연을 지켜보던 안내원이 불쑥 나타나 작은 무전을 들고 뭐라 중얼거렸다. 바로 이어서 보안 요원 한 명이 통로에 서서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잠시만요. 연극 1막이 끝나고 조명이 어둑해지자마자 안내원이 뛰어내려왔다. 공연 중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조용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방해될 만큼 시끄럽지 않았고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어쨌든 이동이 있었잖아요. 혹시 주변 관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요. 저분이 무슨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주변 좌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둘 생겼다. 대체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나 바로 내가 불만입니다. 안내원은 발끈하며 자신을 가리켰다. 극장 규정 위반이니까 내쫓아야 해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관객이 아니라 극장 직원이잖아요. 예, 다른 관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관객을 내쫓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내 직무상 판단이에요. 어떠한 예외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뭘 알아요? 안내원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때 객석 맨 앞줄에서 조용히 공연을 관람하던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뒷걸음질 치듯 다가왔다. 그들은 드라마 평론가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다. 잠깐만요. 지금 무대도 잠시 암전 상태고 배우들이 무대 뒷전에서 세트 교체를 하는 중이에요. 이 타이밍에 소란을 피우면 공연 전체에 방해가 됩니다. 그중 한 평론가가 나지막이 말하자 안내원은 그들을 보며 얼굴에 약간 당혹스러운 빛을 띠었다. 누구시길래 제1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안내원이 짜증스레 물었다. 저희는 오늘 공연을 취재하고 비평을 위해 온 평론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엔 이미 이 극장과 오랜 파트너십이 있는 분도 있어요. 다른 평론가가 이어받았다. 평론가. 그러니까 당신들도 VIP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안내원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씩 하고 비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극장 운영 방침에 대해 알고 있으며 더하모니 극장은 그동안 장애인 접근성을 꽤 잘 보장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평론가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대응했다. 접근성 제가 알기로는 공연 중 이동 보조 장치를 객석 중앙에 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내원이 씩씩대며 대꾸했다. 그런 규정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부 지침이라면 외부 관객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오늘 처음 듣네요. 또 다른 평론가가 관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이 문건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 다들 나만 바보 만드는 겁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일부러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안내원이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한 평론가는 안내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조했다. 게다가 손흥민 씨가 여기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란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규정은 규정이라니까요. 안내원이 턱짓을 하자 보안 요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분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쓰는 건데 그게 규정 위반이면 극장에 온 장애인이나 부상자들은 전부 집에 가라는 겁니까? 관중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소리 질렀다. 그건 안내원은 말을 더듬다가 다시 한번 무전 버튼을 꾹 눌렀다. 팀장님, 여기 관객 중 한 분이 안전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가 웅성거렸다. 팀장님을 부른대. 어떻게 팀장 나오면은 해결이 될까? 지금 공연 2막 곧 시작인데 너무 시끄럽잖아. 이런 의견들이 뒤섞이며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그 사이 무대는 2막을 준비 중이었고 배우들은 여전히 대사를 연습하듯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공교롭게도 극장 안조명은 여전히 어둡게 관객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더욱 크게 울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뒤늦게 객석 쪽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공연이 시작하기 직전인데 조용히들 하시고 팀장님, 이 사람이 휠체어를 사용 중인데 공연 중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규정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계십니다. 안내원이 쟁얼음으로 다가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정확히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객 누구든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고 필요시 이동보 조장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통로나 출입구를 막지 않는 선에서요. 팀장이 냉정하게 말하자 안내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니, 평소에는 그렇지만 안내원은 눈동자를 굴리며 뭔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한 평론가가 끼어들었다. 팀장님,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온 손흥민 씨에게 이 극장이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행동하면은 이건 큰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차별이란요? 저희 극장 방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원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군요. 팀장이 안내원을 흘끗 보며 눈빛을 주었다. 우리 극장은 장애인과 모든 부상 고객들을 환영하고 안전을 충분히 보장합니다. 그러면 왜 저 안내원은 계속해서 규정 운운하며 퇴장시키려 했을까요? 옆에서 대기하던 관객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 이게 사실 우리 내부에 과거에 불거졌던 작은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풀려서 좌석에서 굴러 내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안전 교육을 강하게 주문했더니 이 직원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팀장이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과잉 반응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공연 중 이동하다가 누군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안내원이 계속 따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휠체어는 적절히 고정돼 있고 또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극장이 준비해둔 비상대응 매뉴얼로 해결하면 되죠. 관객을 쫓아내는 게 우선책이 아니고요. 평론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립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연 방해 요소가 명백하고 저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내원은 여전히 굴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도 멈칫하며 안내원의 지시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자 관객 중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지금 부상 입은 사람을 이 자리에서 또 쫓아내겠다는 건가요? 이러다가 공연 중단될 수도 있어. 차라리 이 안내원을 내보내라. 또 다른 사람이 호응했다. 팀장이 급히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곧 2막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진땀을 뺐다. 팀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은 저희도 공식 성명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한 평론가가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선언했다.
이 극장에서 이런 차별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기사로 올리면 아마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희도 지금 바로 수습하겠습니다. 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안내원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왜 이러는 겁니까?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전 그저 안전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스타라도 된 듯이 이 극장에서만큼은 누구나 규칙 앞에 평등해야죠. 안내원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다. 손흥민 씨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당신이 규칙을 잘못 적용한 거라니까요. 적당히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서야 팀장이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조명 테스트가 끝난 무대에서 2막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다. 안내원은 여전히 씩씩대고 있었고 팀장은 일단 공연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연 후에 다시 논의합시다. 하지만 절대 공연 중에 또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고 강하게 주의를 줬다. 2막이 시작되었지만 객석 분위기는 이미 한 차례 크게 흔들린 뒤였다. 다행히도 손흥민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연을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만 살짝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 통증을 완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안내원은 계속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고 보안 요원도 통로 가까이에 서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 후반부 드라마는 절정에 이르렀다. 객석은 배우들의 열연에 마음을 빼앗겨 숨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배우들이 마지막 장면을 마치고 커튼콜에 들어서자 드디어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는 동안 손흥민도 상체를 최대한 일으켜 박수를 보탰다. 그 모습에 배우 몇 명이 감사 인사를 건네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감동이 차에 식기도 전에 객석 조명이 다시 밝아지면서 안내원이 거친 목소리로 무전을 켰다. 보안팀 자리로 와주세요. 퇴장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순간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퇴장 조치 공연 끝났는데 무슨 퇴장 저 안내원 정말 끝까지 저러네.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잇따랐다. 손흥민이 휠체어를 조심스레 움직여 통로 쪽으로 빠지려 하자 안내원이 거칠게 길을 막았다. 잠깐 그냥 나가시긴 뭡니까? 공연 중에 규정을 위반했으니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공연이 이미 끝났는데도 문제를 삼으시겠다는 건가요? 손흥민이 대단히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유명인이고 뭐고 규칙을 어기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해요. 안내원은 고집스레 턱을 들었다. 이건 명백한 과잉 대응이자 특정 인물에 대한 차별적 행동처럼 보입니다. 평론가 중 한 명이 무대로 다가가다 돌아서서 안내원을 질책했다. 차별이 아니라 공정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난 이 극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건 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안내원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도대체 어느 안전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드디어 배우들까지 커튼콜 뒤 무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 맞아요. 우리 극장도 종종 휠체어 이용 관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는데요. 조연 배우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팀장과 다른 직원들, 그리고 보안 요원까지 합세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안내원은 이미 흥분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당신들 전부 규정도 모르면서 감성팔이만 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소리치며 손흥민의 휠체어를 강제로 뒤로 빼려 했다. 그만하세요. 손흥민이 휠체어를 꽉 잡았다. 제 이동수단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저는 이미 부상이 심해서 병원에서 당분간 이걸 사용하라고 한 상태라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부상이라면서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까? 눈에 띄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내원이 비아냥거리자 구경하던 관객 중 한 명이 와, 저건 정말 무례하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평론가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상황을 촬영하겠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군요. 그래요. 전부 찍어서 SNS에 올려버려요. 이건 완전히 갑질이잖아. 다른 관객들이 동조하며 일제히 휴대폰을 들이댔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촬영은 불법이에요. 안내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불법 극장이 사유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손흥민 씨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 차원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평론가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대응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이건 규정 집행이라고 했잖아요. 안내원은 완전히 제어력을 잃고 소리 질렀다. 모두 좀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극장 전체가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팀장이 급히 중재에 나섰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안내원을 말려 세웠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은 분노를 폭발시키듯 크게 소리쳤다.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공연 중 휠체어 굴러 내려와서 사고 나면 다 당신들 탓입니다. 그만 이제는 정말 도가 지나치네요. 팀장이 눈가를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한동안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일제히 이 장면을 담았고 심지어 한 관객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결국 극장 측 관리자가 긴급하게 무대 앞으로 나와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께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안전 관련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점이 있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시에 손흥민을 향한 동정과 걱정 섞인 시선을 보냈다. 안내원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고 보안 요원은 그를 조심스레 부축했다. 이번 사태는 저희 극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공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이 장애인 및 부상 관객 응대 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묻어났다. 그러자 평론가들이 서서히 촬영을 멈췄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공연장에서 누군가 이동장치 때문에 퇴장당할 뻔한 상황 자체가 충격적이니까요. 그들은 나지막이 경고를 덧붙였다. 팀장은 안내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했고 안내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편 사람들은 손흥민 쪽으로 모여들었다. 손 선수님 많이 놀라셨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다치는 바람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오늘 그래도 공연은 어떠셨나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공연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에 감동받았고 무대를 보는데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일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사실 부상으로 휠체어를 탈 만큼 몸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극장에 와서 후배 배우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다른 관객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지만 아니에요. 불편은 안내원이 만들었죠. 한 관객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안내원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직된 태도로 대응했어요. 이 극장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과하게 행동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안내원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술을 떼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지금 사과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유명인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자존심 상해서 괜히 더 거칠게 나간 것 같아요. 안내원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제 정말 다들 화해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극장도 배우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바로 내일부터 직원 교육 일정과 장애인 관객 안내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평론가들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일을 대서특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기사로 다루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신다고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관객이 묻자 관리자가 신중히 대답했다. 장애인 혹은 부상 관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 절차와 긴급 대피 요령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표 구입 단계에서부터 알기 쉽게 고지하겠습니다. 또 좌석 배치 및 진입 동선도 다시 검토해서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극장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때 공연의 주연 배우가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객석으로 걸어 나왔다. 오늘 찾아주신 평론가분들과 관객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흥민님, 직접 제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배우가 환히 웃으며 말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손흥민도 미소로 답했다. 공연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소란이 생겨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여러 문제를 알게 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극장 측도 이 일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겠죠. 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잠그고 이제 상황이 수습되었음을 확인했다. 많은 사람이 이 극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다라거나 다음 공연 때는 정말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을 나누었다. 여러분, 오늘 일은 이렇게 정리된 것 같네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이의 필요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 평론가가 마무리처럼 말하자 관객들은 조용히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앞으로 이런 사례를 기사로 계속 다룰 겁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 주시고 필요한 건의사항을 보내주세요. 다른 평론가가 덧붙였다. 조심스럽지만 혹시 오늘 이 소식 영상을 공유할 때 저희 채널에 한 번씩 들러주시겠어요? 누군가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 극장의 변화 과정을 계속 추적할 테니 나중에 꼭 다시 봐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작게 웃었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손흥민 씨 앞으로 또 경기나 이런 예술 공연에 나와주시겠죠? 한 젊은 관객이 파이팅을 외치자 그는 살짝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이번 부상은 빨리 회복해야 해서 언제 다시 뛸 수 있을진 모르지만 열심히 재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자주 보러 오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박수가 일었고 안내원조차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극장도 저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둘 극장을 빠져나갔다. 실내 공기는 조금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가 바뀌어가는 예감이 차오르기도 했다. 손흥민이 입구 쪽으로 나서자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오히려 조심스레 도움을 제안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어떤 관객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 사건 아마 내일쯤이면은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을 텐데 과연 극장 측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다음번 공연 때 다시 확인해 보자고. 진짜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공연장이 되어야지. 친구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내일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자. 구독해두고 계속 지켜보면 재밌겠어? 그리고 이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번 사건을 그저 가십으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극장 출구 앞에서 마무리 인사를 나누는 사이 관리자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공지 하나를 내보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저희 더하모니 극장은 즉시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흥민 씨에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극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반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적잖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고 좋은 밤 되세요 하고 조용히 말한 뒤 극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안내원은 시선을 떨군 채 팀장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팀장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답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걸 다시 마음에 새기세요. 안내원은 머리를 숙인 채 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하루가 저물어갔다. 손흥민을 향한 불필요한 멸시와 차별은 극장 안에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지만 결국 극장 측의 공식 사과와 규정 개선 약속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다.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편견 없이 공연과 예술을 즐기는 세상을 여는 작은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으며 마지막으로 극장 밖에 모인 몇몇 관객들이 서로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장애나 부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니까 늘 준비하고 배려해야 해.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잖아. 그리고는 각자 휴대폰을 꺼내 혹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이 상황을 다 함께 고민하고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음에 이 극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해봐요.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누군가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 꼭 주변에 알려야겠어.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변화도 함께 지켜보자 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늘 극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과 SNS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일을 퍼뜨릴 것이고 더하모니 극장 역시 약속대로 변화의 과정을 기록해 나갈 것이다. 누군가는 분명 앞으로 이 극장을 다시 찾을 때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해 봐야지 하며 기대 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설 것이다. 혹시 독자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부당함이나 편견을 마주한다면 오늘 이 일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더하모니 극장의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살펴봐 주시길. 우리 모두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